35페이지에서는 우리 한국의 이제 그 통화정책 지금 3.5%인데 지금 수준을 뭐 당장에 크게 변동시킬 그 필요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기조를 좀 유지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, 뒤쪽에는 이제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면 이제 미국이 뭐 5.25에서 5.5%, 뭐 유로존도 뭐 4%대 중반 이 정도 있는데 우리가 그 정도로까지 그 기준금리를 높게 가져갈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도 이미 그 낮은 여타 국가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 있는데 다른 국가가 높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추종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관련해서는 저기 35쪽에 두 번째 그 단락에서 첫 번째를 보시면 이제 기상 여건이나 말씀드린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뭐 지금도 워낙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변동성이 큰데, 이런 변동성이 큰 부분보다는 좀 흐름을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근원 물가는 계속 하락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긴축적인 기조를 더 강화할 필요성은 뭐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뭐 딱 2% 도달할 때까지 뭐 금리를 바꾸지 말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, 물가 상승표가 그러니까 2%인데 그보다 뭐 많이 높으면 뭐 금리를 좀 많이 높여야 될 것이고, 그보다 조금 뭐 차이가 크지 않으면 뭐 금리를 일부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희 전망상으로는 아마 숫자상으로는 내년도가 2.6%이고 그 내년 하반기가 2.3%인데 그 내년 말 정도에 저희는 한 2%대 초반 정도까지 뭐 간다면 뭐 물가 상승 목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뭐 범위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뭐 저희 전망대로 뭐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 저희 전망대로 간다면 뭐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뭔가 그 기조 변화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건설 투자를 그 마이너스 1%면 뭐 상당히 많이 위축되는 그런 국면으로 이제 했는데, 뭐 이것이 뭐 부동산 시장과 1대1로 뭐 연결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. 뭐 건설 투자, 그러니까 건설을 하려면 이제 미리 공사를 시작해야 되고 그것이 좀 쌓이면서 그 건설 투자로 잡힐 텐데 지금 착공을 너무 많이 그 줄였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뭐 반영될 수밖에 없고, 그래서 건설 투자가 저희가 좀 많이 위축되는 것을 보았고, 내년도 부동산 시장을 뭐 저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요. 뭐 일부 반등하더라도 그 건설 투자의 흐름을 좀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건 좀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착공이 안 된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 내년도 부동산 시장의 반등 여부와 큰 관계 없이 건설 투자는 좀 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. 고용 시장이 저희 내년도 한 20만 명 정도로 그 예측을 했는데, 우리가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업자 수는 조금 내려가는 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, 뭐 저희는 그 20만 명이라는 숫자가 올해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 자체가 그렇게 안 좋은 숫자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.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 저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30대 여성의 그 경제활동 참가가 많이 높아지면서 이 정도로 나온 수준이라고 보고요. 올해보다는 안 좋지만 내년도 자체만 보면 뭐 경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수준을 가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상품 수출은 그 상향 조정했는데 그 서비스 수출이 하향 조정됐는데요. 그 이유는 저희가 중국이 그 리오프닝을 하면서 그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, 그러니까 서비스 수출이 대부분 상당 부분이 이제 중국인 관광객으로 채워질 텐데요.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는 속도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 낮은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그 총 수출은 조금 그 하향 조정하는 식으로 되었습니다. 예. 저희가 물가 상승을 일단 높였기 때문에 예상보다 이런 시기는 아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조금 이런 시기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 정확하게 2%는 아니지만 그 2% 내외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2% 초반 정도까지는 올해 말 정도에 그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.
재정을 뭐 걱정하는 것은 한두 해만의 그런 한두 해의 그 변동을 걱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. 아주 그 좀 장기적인 그런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것이고, 뭐 우리나라의 그 출산율이나 그 인구 구조를 보면 뭐 상당히 그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. 그 34페이지에 그 예전에 2021년도에 그 김학수 박사님이 추정한 것이 2060년도에는 GDP 대비 144.8%, 뭐 지금이 한 50%라고 하면 그 숫자가 144.8%까지 올라갈 것으로 이미 전망이 되어 있고, 뭐 이때 전망한 것보다 지금 인구를 보면 조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수치조차도 그 뭐 낙관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이 수치의 전제는 지금 현재 제도가 유지될 경우이고요.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기 건전성을 좀 걱정한다면 의무 지출까지도 그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의무 지출은 뭐 정부에서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, 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. 그 일례로 저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이제 말씀드렸고,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두 해만의 문제는 그 아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. 금융정책에 있어서도 그 항상 그 취약 부분이 있고 뭐 그런 부분에 뭐 보조가 필요하지만 그 정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코로나19 위기 때에 그 상당히 큰 그 재정이나 금융 그 지원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때 수준보다는 좀 많이 줄여드려야 될 것이고, 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그 경제 주체들에 대해서 이런 재무 관리는 또 스스로의 책임도 좀 강조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, 뭐 일부 그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오히려 그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가급적이면 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지금 저희가 정부 소비를 따로 그 자료에는 없는데요. 지금 총 소비가 내년 1.8이고 민간 소비도 1.8인데 그 총 소비 안에 이제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가 있고,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를 뭐 적절히 평균하면 총 소비이기 때문에 뭐 이 표를 보시면 아마 그 총 소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지금 민간 소비가 내년에 저희가 1.8%로 이제 조금 하향 조정을 했는데, 뭐 전체적인 그 경제 방향이 뭐 내년에도 내년 말 정도에 가서야 저희 물가가 조금 그 정상적인 그 안정 목표에 근접할 것이기 때문에 그 지금에 있어서는 좀 그래도 긴축적인 기조가 좀 이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의 뭐 소비 부양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, 또 그것이 또 반대로 물가를 좀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 뭐 시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단기적으로는 뭔가 그 좋은 일이 있거나 뭐 해외에서 좋은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뭐 변동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구조개혁이 없다면 그 3%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2% 지금은 저희가 2%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뭐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아마 1%대가 뭐 지금 모습이 그대로 간다면 1%대가 자연스러운 그런 시기가 올 것으로 저희는 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률 하락 속도를 뭐 최대한 좀 늦추는 그런 구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구조개혁이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하락 속도는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(2023년) 예산안에는 세수가 잡혀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고, 이제 내년도는 본 예산 대비로는 2023년 본 예산 대비로 2024년 예산 수입이 좀 내려가는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어 있고, 근데 새로 추계한 것은 지금 2023년 그 수입이 좀 많이 하향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
그것과 비교해 보면 아마 내년도 예산이 내년도 수입이 올해보다 크게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아마 조금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금융정책이라는 것도 뭐 경기와 완전히 무관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. 근데 뭐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뭐 부실이,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좀 부실이 쌓이고 뭐 좀 경기도 조금 그 안 좋은 상황이라서 쌓이는데 이것들을 계속 지원해 주기보다는 이것을 털고 가면서 조금 더 건전성을 강화하는 재정 건전성도 강화하고 물가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색하고 금융 건전성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기가 뭐 지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제안을 드렸습니다. 이것도 사실 그 구조개혁이랑 뭐 무관하지는 않은데요. 우리 경제에 이렇게 부실 기업들이 많이 쌓이면 뭐 그 자체로도 위험이겠지만 이 부실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원, 한국의 뭐 희소한 자원을 부실 기업들이 점유함으로 인해서 신생 기업들이 또 진출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줄이는, 그래서 이것도 한 경제 역동성을 좀 깎아먹는 그런 식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 기업들이 퇴출하고 그 자리에 신생 유망 기업들이 다시 진입을 하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도 아마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.